예전에 불쌍한 동남아 여자로서 연민의 정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로서 불쌍한 마음보단 대견하단 마음이 크게 와닿았어. 은퇴한 뒤 지방의 한 달 살이에서 다시 만난 공무원 팀장과는 그 이후에 연락을 계속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지내고 있어. 땡땡이가 있는 그곳 도시로 업무차 출장을 가게 되면 한 2, 3일 정도씩 몇 차례 만남을 갖고 오랜 연인처럼 부부도 아닌 것이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금도 땡땡이가 있는 그 도시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컨벤션 센터와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관계로 출장이 있을 때면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 대기업을 장기간 다닌 관계로 중견기업과는 시스템이나 복지 등에선 차이가 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대학 후배인 대표 이사와 직원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을 하게 됐지. 대기업을 다닐 때부터 원래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소위 메이저 업체들의 인맥이 여러 명 있었고 아직도 타사이지만 근무 중이고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나한테 일을 배우고 도움을 받았던 직원들이 아직 많이 근무하던 중이라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 일부 아직 현장 소장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근무 중에 동기 중에는 상무급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선후배 직원들을 통해 골조나 여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어. 물론 나에 대한 전관 예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거겠지만 경쟁 입찰로 입찰 참여 정도지 나의 인맥을 통해 부정한 방식으로 공사를 따내는 것은 절대 아니야. 나름 나도 후배 소장들에게 예의를 갖추며 협력사 직원으로서 원청사 직원들에게 깍듯이 대해줬지. 예전에야 땡땡 부장, 땡땡 소장이라고 하대를 하며 호칭하곤 했지만 이제는 나도 오비 출신이라는 내 예전 직급을 버리고 내 몸을 낮추어 대접해주고 있어. 은퇴를 한 몸이다 보니 당연히 그래야 되고 오비 출신이라고 지금의 현직에 있는 직원들한테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1도 없지. 지금의 회사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한 영업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고 그래야 한 건이라도 더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다녔던 회사 외에 타사의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내가 후배 회사 입사한 지 2년 만에 그게 작년이지 창업 이래 최대 실적과 흑자를 내게 돼. 물론 다 내 공은 아니겠지만 내가 입사한 뒤 실적이 크게 늘었던 건 사실이야. 후배 대표는 선배님 덕에 우리 회사의 성장이 눈에 보일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람 하나 잘 봤죠. 감사합니다 라며 내게 고맙다며 내 성과에 대해 많은 성과금으로 보답해 주는 거야. 회사의 직원들 포함해서 말이야. 나도 뭐 그간 쌓아놓은 인맥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기분이 좋았지. 대표 이사의 낙하산이라는 주변의 시기 어린 눈총에서 완전 불식시키고 난 내 자신에게도 은퇴했지만 아직 내 자신이 살아있고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게 됐어. 금액을 직접 밝힐 순 없지만 연봉만큼의 성과금을 받은 나는 와, 몇천만 원 받았나봐. 집에서도 예전 대기업의 부장 때보다 가장으로서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됐지. 우리 와이프는 내가 은퇴 후 빈둥거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지방의 한 달 살이 이후 지금의 후배인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아오니 본인도 이제 상무님 와이프인데 좀 비싼 가방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않냐 해서 그간 갖고는 싶었지만 고가로 인해 망설이던 그 예전 미모의 여자 대표가 소지하고 있었던 에르메스 가방을 갖고 싶다길래 딸한테 너네 엄마 가방 갖고 싶다니 같이 가서 쇼핑해라 라고 했지. 딸년도 지도 사달라며 지 엄마를 부추기는 거야. 와, 에르메스면 몇백이 아니고 몇천 하지 않나? 나도 기분이 좋고 그러라고 하고 여름 휴가 때는 그간 바빠서 못 다닌 골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니 와이프는 선뜻 그러라며 요즘은 동남아 쪽에도 많이 간다며 친구들과 상의해 다녀오라는 거야. 문득 내가 소장할 때 만났던 내 숙소를 관리해주던 베트남 여자가 생각이 났지. 베트남 여자 사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5편
숙소 청소하던 베트남 여자와 현장 소장의 1년 동거에 대한 사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예전에 기록해 뒀던 베트남 여자의 번호를 찾아 해외 국번인 00184를 누르고 뒷번호를 누르니 번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는 거야.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으니 베트남 현지는 새벽 시간이잖아. 점심때쯤 다 돼요. 해외 로밍이라며 전화가 오는데 베트남에서 걸려온 전화야. 내가 여보세요? 아니 그쪽에서 머뭇거려. 내가 다시 여보세요? 아니 전화기 너머로 소장님? 하더라고. 나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지만 예전에 그 목소리가 분명했어. 여기서 연주의 베트남 이름이 우리나라의 김이박처럼 응우엔, 쩐이 대표적이지. 이름 중간엔 여자를 나타내는 T를 적고 이름은 주로 자연이나 희망 같은 단어를 조합해 이름을 만들어. 지금부터는 베트남에 있긴 하지만 린이라는 가명으로 부르도록 할게. 휴대폰으로 내가 린 하니 소장님 얼마만이에요? 하는데 한국말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 발음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고. 린, 나 이번 휴가 때 라트랑 갈 예정이야. 그때 볼 수 있지? 소장님, 나 라트랑에서 다낭으로 사업 확장해서 다낭에 있어. 하더라고. 한 3, 4년의 시간 사이에 사업을 확장했나 보더라고. 처음에는 탁송 같은 업무로 오토바이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사무실도 지점을 내 차량도 구매하고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택배 사업을 시작했다고. 린한테는 내가 8월 초 친구들과 라트랑으로 갈 예정이라 하니 다낭으로 오라는 거야. 그래서 상의 끝에 여행사의 골프와 관광을 친구들은 3박 5일, 나는 5박 7일로 예약을 완료하고 바쁜 업무를 처리하며 지내다 드디어 기다리던 여름 휴가가 됐어. 와이프와 딸의 도움으로 짐을 싸들고 부푼 마음을 부여잡고 베트남으로 향했어. 친구들은 나이 먹고 해외여행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설레하냐며 핀잔을 주는데 난 속으로 니들은 모른다 이놈들아 하며 베트남 비행기에 오르게 됐지. 가기 전 해외 로밍을 하고 부푼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는데 나도 간만에 타는 비행기라 긴장을 했지만 무사히 다낭 국제공항에 착륙을 하고 수속을 밟는데 여긴 베트남의 다낭이 아니고 마치 대한민국 강원도 어느 도시 같은 한국 사람들 천지인 거야. 도착 뒤 린에게 방금 도착했고 친구들과 골프 여행 4일 뒤에 연락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니 답장이 오는 거야. 잘 놀고 연락하라는 문자였지. 짐을 찾고 라운지로 나가니 각 여행사의 가이드들은 분주히 손님 찾기에 바쁘고 우리가 계약한 여행사 가이드도 우리를 발견해 짐을 들고 친구놈이 신경을 좀 쓴 건지 벤츠 승합차를 준비했더라고. 호텔도 유명한 곳으로 체크인했고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아는 호텔인 거야. 그날은 비행이다 해서 지친 몸을 주변에서 유명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이동했고 저녁은 가이드 소개로 유명한 맛집에서 해산물을 곁들인 음식과 랭벙이라는 독한 전통주를 마시며 첫날의 여정을 시작했지. 사실 친구들과는 3박 5일의 일정으로 관광보단 고풀을 치기 위한 63월 패키지 여행 상품을 잡았어. 친구들에게는 나는 전에 다니던 회사 후배가 여기서 사업을 한다고 하며 이틀 정도 더 있을 거라 둘러댔고 3일간 낮에는 빡세게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쌀국수며 다낭의 음식과 술을 즐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냈지. 그렇게 친구들은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고 나는 린에게 사전에 내 일정을 알려주고 친구들과 헤어진 뒤 전화를 하니 본인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며 회사차를 보내겠다는 거야. 속으로 그간 돈도 많이 벌었나 보네 하며 기다렸는데 20분 정도 지나니 국산차인 K7이 도착해 한 젊은 남자가 나를 바라보며 소장님이냐고 물어. 그렇다니까 90도로 인사하며 사장님이 보냈다고 내 캐리어와 캐리백을 트렁크에 싣고서는 많이 기다리신다며 서툰 한국말로 여행은 즐거웠는지 묻더라고. 이런저런 대화 속에 린이 알려준 아파트에 도착하니 강변에 위치한 아파트야. 다낭의 현지 아파트는 거의 한국의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조금 다른 건 호텔처럼 드롭존이 있어.
기사는 나를 내려주고선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잠시 뒤 린이 로비에 나오며 나를 반갑게 반겨주고 인사하는데 베트남에 있어서 그런지 예전보단 탄 것 같은데 돈이 좋은지 옷차림부터 사장의 티가 나더라고. 반가운 마음에 안았는데 살짝 놀란 건지 일치며 소장님 여기 우리 집 단지야. 누가 보면 어쩌려고? 하며 엘리베이터 홀로 안내고 19층에 본인 집으로 올라가니 다낭의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비싸 보이는 전망 좋은 그런 아파트에 살더라고. 린에게 그동안 돈 많이 벌었나 봐 하니 한국에서 모아온 돈으로 처음엔 라트랑의 탁송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돈도 좀 모이고 해서 지금의 다낭으로 와 택배며 대리기사와 차량 투어를 하는 사업으로 확장했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집 내부를 둘러보니 혼자 사는지 살림은 많지 않았지만 한국 가전제품이며 소파며 안방을 보니 침대에 잘 꾸며놓고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 거실에서 내가 당기며 살짝 안으니 이제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볍게 입술을 포개고 얼굴을 어루만져줬지. 그리고 그간 어떻게 사는 건지 물으니 그동안 베트남에 와서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며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는데 돈이 있는 여자라는 소문이 돌았고 베트남 남자들이 찝쩍댔는데 본인은 이제는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에 부모가 키우던 아들도 올해 고등학교를 호치민으로 유학을 보내며 출가를 시켰고 부모들에게도 간섭을 받고 살고 싶지 않다며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거야. 나는 린을 안고선 그래 그동안 한국 오기 전에 학대받고 한국 와서도 힘들게 차별받으며 벌어온 돈이니 잘 챙기고 사업도 잘 될 거야 하며 등을 다독였어. 내 몸을 안아주더라고. 나도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인지라 하는 것에 이제는 조금 힘이 들어. 린도 그걸 느낀 건지 나를 보며 소장님 하길래 린 나 이제 소장 아니야. 그럼 우리 서로 나이 차가 있으니 오빠는 그렇고 아저씨라 부를게요 하며 나를 보며 화장실을 알려줬고 샤워하라며 언제 준비한 건지 내가 입을 속옷과 수건도 건네줘. 한국에서 나랑 살고 내 속옷 사이즈는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야. 본인은 욕실에서 씻는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샤워를 마치고 린이 준비해온 가운을 입고 소파에 앉아 창문 밖으로 강을 바라보는데 다 씻고 수줍게 내 옆에 앉으며 아저씨 나 베트남에 와서 처음에는 돈만 벌자는 마음으로 독하게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한국에서 아저씨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도 그리웠어 하더라고. 그러면서 전화 한 통 안 하는 내가 야속했다며 많이 보고 싶었다고 내 품에 안기는데 나도 서울에 올라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쁘게 살았고 은퇴한 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돼 시간에 쫓겨 살았다고 했지. 그래도 한 번씩 린이 보고 싶었다고 했고 그래서 이번 여행도 일부러 이쪽으로 친구들과 일정을 잡았던 거고 친구들 보내고 그렇게 린을 찾아왔다 하며 우리는 자리를 안방에 침대로 옮겨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가 않아. 린도 그간 나이를 먹은 게 느껴지더라고. 자리를 정리하고 함께 린의 안내로 지역의 맛집의 음식과 술을 즐겼지. 한국에서 같이 있을 땐 주변에 눈 때문에 밖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거든. 주로 집에서 배달이나 해주는 밥을 먹으며 보냈는데 여기는 누구 눈치 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즐겁게 저녁을 먹은 뒤 우리는 다시 린의 아파트로 돌아와 준비한 와인과 안주에 그간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불쌍한 동남아 여자로서 연민의 정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로서 불쌍한 마음보단 대견하단 마음이 크게 와닿았어.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꽉 안아주니 화답으로 한국에 있을 때 숙소를 청소해주던 그런 관계였지만 타국인 한국에서 지내며 린을 한국 사람처럼 대해준 나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다며 많이 그립고 보고 싶었다고 촉촉히 눈시울을 붉히는 거야. 그리고 이 밤이 지나고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되니 또 그리울 거라며 수줍게 나를 안아줘. 린에게 이제 전화번호도 알고 하니 내가 자주 전화할 거고 이번처럼 골프 여행을 핑계삼아 자주 오겠다고 하며 여행의 마지막 날을 보냈어. 창문 너머 보이는 다낭의 야경을 보며 꼭 안고 서로의 설레음에 취해서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니 아침 드시라며 직접 아침을 했다고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반찬을 준비한 거야. 아저씨 한국에 있을 때 좋아하던 음식 해주고 싶었어요.
마주 앉아 식사를 한 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나는 린이 태워주는 차에 타고 다시 공항으로 향했고, 린의 배웅 속에 비행기에 몸을 싣고 다시 한국으로 향했지. 못내 아쉬운지 꼭 와야 한다며 손을 흔들고 한국에 도착하니 와이프와 딸년이 마중을 나왔는데 언제 득템했는지 가방을 보여주며 나의 여행이 즐거웠는지 어땠는지 물으며 집으로 복귀했어. 복귀하는 동안 도로의 경치를 보는데 린의 얼굴이 창 너머 보이는 것 같아. 긴 휴가를 보내고 출근한 뒤 린에게 문자를 보내니 답장이 와. 왜 이제 연락했냐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거야. 나는 미안하다고 겨울에 다시 휴가를 내 가겠다고 하고 문자보단 메일을 주고받자 하니 그게 더 안전할 것 같다며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메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는 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